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한테 오늘 저희 설명회 단과 수학 단과 커리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앞에 저희 선생님들을 소개하기 전에 인사말을 하게 된 저는 강구청소학원 부원장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사실은 이제 새 학년, 이제 고3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부원장으로서 올해 선택수능, 이제 예비수능 시험지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저는 수학 강사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또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또 유리하고 불리하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아이가 또 어떤 과목을 잘해서 또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대한 많은 고민을 부모님도 학생들도 그리고 저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에서는 이 투스 모의고사를 통해서 2월 4일 날 공통 문항인 수학에 대해서 수원수2를 22문항을 같이 받고, 그리고 뒤에 8문항에 대해서는 저희 친구들이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확통을 골라서 한번 시험에 응시를 해봤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보는 답안지인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의 수학 같은 경우는 똑같이 30문항을 그대로 문과와 이과만 나눠서 풀었을 텐데, 이제 수학을 선택수능이라고 하는, 그죠? 선택수능이라고 하는 수능시험지,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보면서 아이들도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답안지도 선생님 사진 찍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번 수능, 첫 선택 수능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청솔학원 윈터스쿨이 끝나고 나면 2월 20일부터 고등 단과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고3 수학 단과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도 함께 듣고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능과 직결된 정말 수능의 출제의 어떤 의도와 그리고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저희 선생님들은 감히 고3 수학을 가르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수학 단과에서 양지용 선생님 그리고 임용훈 선생님과 윤진우 선생님, 특히 임용훈 선생님도 저희 강북청솔학원 재종반까지 합쳐진 수학 팀장님이신데요. 그분과 우리 윤진우 선생님이 또 연합으로 또 단과를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더 약한 부분 또 강한 부분을 더 강하게 지도해 줄 수 있으신 또 송동희 선생님이 또 이번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에 인사만 드릴 거고요. 저희 순서로 봤을 때 지금 보이시죠? 저희 양지용 선생님 이제 첫 주자로 나오셔서 저희 단과 커리와 그리고 앞으로 변하는 우리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강북청솔학원 재종반 수학과 팀장님이신 임용훈 선생님께서 또 단과 커리와 관련된 얘기와 그리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선택 수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전략 얘기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송동혜 선생님께서 우리 고3 수학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클리닉 소수 단과로 진행을 하신다는데 또 그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2022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1년 동안 뒷바라지 잘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또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충분히 정보 공유하시고 그리고 얻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문의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강북청솔학원 전화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시고요. 끝까지 우리 선생님 세 팀이 수학에서 최고죠. 우리 중계동에서 우리 양선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강생이 150명 넘게 있었던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 수학과 팀장님이 같이 계신 임용훈 선생님 팀도 당연히 최고의 팀이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상위권 문제, 하위권 문제 어떤 질문이든 다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소수 클리닉 단과반을 진행하시게 된 또 대치동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송동희 선생님까지 또 많은 얘기 들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다른 설명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강북청소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에게 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압축시켜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제 소개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지용이고요. 자,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 여러 책을 썼고 현재 청소학원에서 제일 많은 단과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저의 메인 지역은 강북 지역, 노원 지역, 그리고 중계 지역, 그리고 은행사거리 해서 경기도 학생들까지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대치동까지 유명학원까지 출강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제가 캐치프라이즈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수능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수학을 잘해서 수학과나 수학교육과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 수능에서의 수학은 철저하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이용이 되어야 하고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을 준비하고 그게 이미 출제되었던 20년 넘게 출제되었던 수능의 기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강북청소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제 커리큘럼과 올해 수능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강북청소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제 커리큘럼들을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올해 개편된 수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자, 여러 책을 썼고 현재 강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학 단과 학생들을 데리고 있으며 청솔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 메인 지역은 강북 지역, 즉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그리고 경기도 지역까지, 그리고 성북구 이제 학생들까지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는 대치동으로 여러 학원들까지 출강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제가 캐치프라이즈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철저하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과에 가고자 하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출제 기조가 결정되어 있고 전국에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출제하는 시험이니만큼 확실한 학습 목표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되고 분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저는 철저하게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수능 수학을 이미 수학을 위한 수학이 아니라 수능을 위한 수학으로 재편집해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대원칙, 즉 행동 양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결정해주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시기적절한 정신교육과 그리고 입시에 대한 지침, 그리고 실제 재학생들이 잘 모르는 입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월별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어 있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들을 제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가 언젠지 아십니까? 3월 25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보통 이제 3월 초중순이 3월 첫 모의고사였는데 이제는 3월 25일로 조금씩 뒤로 밀려져 있어요. 아직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2월 22일에 개강하는 제 커리큘럼인 제 메인 커리큘럼이죠. 아무래도 제 얼굴과 사진을 버스에서 이 근처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 얼굴과 버스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수능 수학을 확실히 저격한다. 제 커리큘럼이 수능 저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제 대표 강좌고요. 1등급의 필수 강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편된 수능이니만큼 수원수토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실 겁니다. 30문제 중에서 22문제나 수원수토에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원수토를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학습을 했는데 많이 까먹었거나 아니면 수능용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거의 새로운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겠죠. 그래서 기초 내용과 그 다음 수능용으로 조금씩 어려운 내용까지 덧붙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아이디어들을 완벽하게 학습해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까지 알게 되는 강좌가 바로 이 수능 저격 문제입니다. 제 대표 책이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책입니다. 실제로 대치동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왜? 정확하고 자세하니까. 묻 강사들은, 묻 선생님들은 그냥 지나치고 갈 만한 내용들을 저는 확실히 다 적어주고 그리고 그 내용이 엄청나게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이 내용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강하게 심어줘서 문제풀이 함에 있어서 또는 개념을 활용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행동 양식들을 정해놨습니다. 그 행동 양식들과 그에 맞는 예제 그리고 기출문제로 실제로 나오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강좌의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의 아이디어를 섭렵하고 수능형 이론과 입체적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풀이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능적, 수학적, 수학교육적으로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강좌의 커리큘럼은 토요일날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서 영업 제한이 9시가 아니라 10시로 진행된다면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우리 학원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에 저는 뭐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3월달부터는 수요일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또는 6시부터 9시까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수능 대비반, 수원수투 수능 저격반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수강하시면 되고 제 가장 많은 수강생들을 데리고 있고 가장 적중률이 높으며 가장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강좌다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선택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에 대한 수능 저격이 따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일요일 오전 정확하게는 9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인데 저는 20분 미리 땡겨서 끝날 때는 똑같이 12시 20분에 끝나는데 일단 기억하시기 쉽게 이렇게 적어놨고요. 일요일 오전에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수업을 일요일 저녁에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 2회로 수강하는데 만약에 내가 문과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그리고 이과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저녁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이런 커리큘럼으로 수년간 이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을 서울대도 보내고 의대도 보내고 학종으로도 보내고 정시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서울대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수원수투는 미리 다 배워봤기 때문에 수능형으로만 진행을 하고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에 대한 내용은 3학년 때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3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월 달부터 내신 대비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것도 평가원의 아이디어 그리고 개념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까지 제가 정말 깨알같이 다 적어놨습니다. 저는 교재 정말 자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이론 설명과 그에 따른 예제, 수능형 기출문제 그리고 숙제로 제공되는 풀지용까지 풀다 보시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수학이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교재에 대한 적절한 내용들은 이렇게 몇 가지 제 행동 양식들에 대한 이야기죠. 교과서에는 없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수능에 구조화시키면 좋은 내용들까지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요? 몰랐는데 이제 이걸 구조화시켜서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이런 멘트들이 계속 기억에 잘 나는 거죠. 이 밑에 문제풀이가 쫙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절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딱 이 정도로만 보다 보면 이거 쓰는 거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적절한 뭐 조심해야 되는 문제,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그리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연산에서의 이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들까지 제가 정말 자세히 적어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학생들에게 받았던 카톡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작년에 제가 알려줬던 아이디어가 작년 수능 28번에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저격 풀이 그대로 나왔다. 수능 저격 더 비싸게 파세요. 죽을 정도로 반복할게요. 이런 아이들도 있었네요. 자, 뭐 그렇게 해서 밑에 괜찮은 문제들까지 제가 제작해서 따로 넣어놨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가지 수강호기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강호기만 50개가 넘게 받았어요. 수능을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시 입시 결과도 아직 다 안 나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수강호기를 먼저 쓰고 싶어하는 강사라는 건 제가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재밌고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수학적으로 놓치는 내용 없이 딱딱딱 알려주는 열심히 준비하는 강의를 이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에 내원하시면 제 브로셔를 통해서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에 이미 제 단과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제 내용들이 이미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컨텐츠도 정말 그 인간 강사, 어떤 인간 강사보다 뒤처지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 제가 8월에 수록했던 문제가 9월 모의평가에 그대로 나왔고 올해 수능에도 29번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제풀이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메인 워크북입니다. 수능형 워크북. 학생들이 무턱대고 기출문제를 풀다거나 아니면 개념 복습이 안 됐는데 수능 특강부터 풀다 보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과 병행할 수 있게 풀지형 수원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아이들에게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실제로 3, 4월, 6월까지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풀어볼 수 있게 이미 오타 검토도 다 되어 있고 푸신 사람은 알아요. 이거 해설 정말 자세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풀이까지 정말 저를 갈아서 넣어서 이제 쓴 책들이니까요. 요 커리큘럼대로 진행되면서 문제풀이까지 계속 진행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끝난 다음에 제가 받았던 카톡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쌤이 21번, 29번으로 나온다고 했던 거 그대로 출제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1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항이었고요. 29번은 준킬러 문제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가장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수업, 두 번째로는 컨텐츠, 세 번째로는 학생 관리. 정말 열심히 관리합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계속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밀감입니다. 1년 동안 수능이 끝나고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저라는 게 가장 뿌듯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하고 1년 동안 같이 공부하시면서 저는 스스로 이제 다짐을 하는 게 정말 열심히 사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제 수학 강의로서의 모습 이외에도 수학 강사로서의 모습 이외에도 정말 중요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매주 수능형 주간 과제가 제시가 되고요. 첨삭지도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질문 답변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재학생들은 주말이나 평일에 오면 재학생들이 자습할 수 있는 자습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 조교들이 상주하면서 질문 답변을 얼마든지 받고 아니면 저에게 따로 얘기해서 따로 수업이나 아니면 질문 답변을 계속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 카페가 있습니다. 수학은 양지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수업 영상을 다시 보고 그리고 질문 답변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고요.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혹시나 더 비대면이 생기면 거기에 자료 업로드라든지 하면서 입시 자료, 제 수강 후기, 학생들, 선배들의 어떤 마음가짐의 전수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 촬영할 때도 그냥 촬영하지 않습니다. 딱 진짜 인강처럼 제 촬영 매뉴얼도 있거든요. 그 어떤 강의보다 수업 환경이 뒤처지지 않게 제일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원수투 수능 저격 1년 커리큘럼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3월까지 수능 저격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수원수투를 한 바퀴 다 볼 수 있는 커리큘럼, 그 다음에 5월부터 모레도 모의고사 레벨업 도전이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요. 8월부터 해서 파이널, 더 그랜드 파이널이란 커리큘럼으로 이미 교재도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건 올해 출제될 개편된 수능에 대한 모의고사 출제 경향과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미 연계율이 좀 줄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내신 대비할 때나 수능 대비할 때 굳이 안 풀 필요는 없겠죠. 그거 변형만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제해서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미 내신 대비 교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도 완벽하게 변형을 해서 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 대한 내신 대비 프로그램도 이미 교재로서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실전 테스트도 이 근처 시험지도 제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문제 풀고 안 되면 남기고 질문 받고 하면서 같이 친밀감 있게 내신 대비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두 해 해온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정말 꾸준히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 내신 대비 프로그램이 내일도였죠. 내신 1등급 도전이었습니다. 5월 이후에 수능 저격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모레도입니다. 모의고사 레벨업 도전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학습했다면 그 아이디어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을 제가 모레도에 수록을 해놨고요. 자, 우수문항들 그리고 중킬러 문제, 간혹 킬러 문제까지 같이 껴서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 작년에도 정말 많은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적중을 기록했던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제 많은 수강 후기가 증명해 줍니다. 빛나는 입시 결과가 보여줍니다. 많은 선배들이 제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동네에 제 버스가 돌아다닐 겁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까지 수능 대박의 마무리, 실전 봉투 모의고사와 함께 계속 진행이 되면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부터 진행해서 수능 대박까지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이미 저는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학기 때부터는 수능 대비만 진행되니까요. 자, 그래서 뭐 수능 끝나고 29번 보고 학생들이 저에게 했던 말, 그리고 아까 그 카카오톡 내용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차마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2학년 11월 모의고사 때 34점 받았던 친구예요. 청원여고 친구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수능 88점까지 끌어올렸고요. 2학년 때 영신여고애가 풀어서 수학 풀어서 8점 받았던 애가 이번에 경희대학교 정시 영문학과까지 붙었어요. 못하던 애들도 잘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고, 잘하던 애들도 끝까지 잘할 수 있게 계속 동기부여주고 좋은 문제를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제 영상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큰 책임감으로 이 지역에서 1타 강사의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과 좋은 수업으로 만나 뵙게 되겠다는 거, 만나 뵙고 싶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하는 부분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려 봤고요. 많은 학생들 계속 잘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제 수학 강사 양지용과 관련된 커리큘럼 안내와 올해 수능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과로 말씀드리는 임윤매스의 임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3 단과를 연합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윤진우 선생님과 같이 연합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연합으로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원래 공지된 대로 자, 지금부터는 변화된 수능에 대해서 이번 2021학년도 새학년 수능 준비하는 수학 커리큘럼에 대한 비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선택형 수능에 대한 전략이다라고 해서 바뀐 수능에 대한 전략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1년 커리큘럼, 그리고 등급 향상,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저희만의 노하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형 수능에 대한 전략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그 과목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고 학생들이 약간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임윤매스에서는 작년 수능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마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마쳤고 그 결과를 말씀드려보면 선택 과목이 3개가 있죠.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벡터, 그리고 미적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한가,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는 없다라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것들, 불리한 것들이 없고요. 특히나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하는 선택자가 적기 때문에 등급을 따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바뀐 수능에 대한 점수 환산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우리는 조정 점수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에 대한 표준 점수가 환산이 되고, 그걸 가지고서 선택 과목 간 학생들끼리의 등급이 환산이 되는 게 아니라 수험생 전체에 대한 등급이 환산이 되기 때문에 기하 선택자가 적은 것과 등급을 따는 것들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얘기들이나 뭐 밑에 있는 미적분이 유리하고 기하나 확통은 불리하다, 특히나 기하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기하 선택자가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 기하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강좌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미적분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깊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수능까지 갔을 때에 수능까지 우리가 과목들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학습 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학습 양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미적분보다 기하 벡터가 좀 적다, 기하 과목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 한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시간도 조금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미적분 문제를 푸는데 소모되는 시간보다 기하를 푸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조금 더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시간도 적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라고 하면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면서 조금 불안해하는 친구들이나 아직까지도 기하나 미적, 나는 기하를 선택하고 싶은데 미적이 더 유리하다던데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들어서 선택을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머뭇거림 없이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으면 이제 공통 과목이 있겠죠. 그럼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걸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 공통 과목을 잘 준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통 과목에 대한 배점 비율이 좀 큽니다. 실제로는 2과목, 선택 과목 1과목 이렇게 해서 2대1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나타난 그 예상 문제, 예시 문항을 보시면 공통 과목이 74점, 선택 과목이 26점으로 배분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1대3의 비율에 가까운 1.2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 대한 배점이 크다 보니까 내가 공통 과목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들을 확보를 해줘야 결국에는 총점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선택 과목 100날 100점 다 맞아봤자 26점밖에 안 되니까 공통 과목을 잘 보지 않는 한 총점이 늘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그 변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 그냥 예측일 뿐인 거고, 실제로는 6월 평가원 정도라도 치르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서 내가 향후 학습 방법을 설계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바뀐 수능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바뀐 수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1년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고3 N수행에 대한 1년 커리큘럼인데, 당연히 6월 평가원 전까지는 6월 평가원 대비로 해서 수능 개념을 완성을 하고 그 수능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우리는 6월 평가원을 대비할 거고요. 당연하게도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 특징에 맞춰서 학교별로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갈 거고, 수능 특강 변형문항 혹은 학교에 맞춰진 부교재나 프린트들 이런 것들은 다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로 다 대비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뮤테마라고 해서 6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신경향 테마, 그리고 빈출 테마, 그리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고난도 테마들을 테마별로 엮어서 우리는 9월 평가원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 당연하게도 기말고사 대비는 역시 학교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9월 평가원까지가 끝나고 나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6월, 9월 평가원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파이널 시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들을 키워가면서 수능을 완성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3월 달부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저희가 아까 이뮨 매스라고 하는 건 저하고 윤진우 선생님께서 같이 연합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연합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연합으로 진행을 했을 때 가능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방송에서 나온 얘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커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커져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1등급과 6등급, 7등급 이러한 학생들을 당연히 한 공간에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반을 레벨별로 구성을 해서 개념 완성반과 기출 완성반으로 구분을 지어서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본부터, 그렇다고 해서 기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와서 당연하게도 기출 분석까지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기출 완성반은 3등급 이상 학생들로 어느 정도 기본기는 다져진 상태에서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도 문항까지를 같이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막단과처럼 1등급부터 6, 7등급까지 한 강의실에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반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재수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 레벨에 맞지 않는 반을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수업을 따라가는 척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수업을 100%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 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100%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적 향상이 많이 더딘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낮은 반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 수준에 맞는, 본인 현재 상태에 맞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문항들을 풀면서 거기에 맞는 훈련들을 진행해 나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적 향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경험으로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본인 수준에 맞게끔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걸맞는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실력들을 키워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내에 그날 배운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까지 완성을 해서 그날 배운 내용들은 그날 바로바로 소화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기출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도 문항들이 필요한 반들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기에 맞춰진 킬러 문항들을 제공, 훈련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념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도를 차근차근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도 커리큘럼을 조금 파격적으로 짰어요. 그래서 우리는 3월 달부터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기출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1 같은 경우에는 수열 파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수2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2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분 파트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수준별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타 다른 학원들이나 지금 여기 강북청서울 고3 단과에서도 기하 강좌가 개설되는 경우가 좀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미적이나 확통 강좌만 개설을 하고 기하 강좌까지는 개설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데, 저희는 2명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세 과목 선택 과목에 대한 강좌가 모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확통은 당연하고요.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까지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기하 강좌도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혼자서 다 소화를 하기에는 역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명이서 같이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수준별 수업,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한 강좌들을 개설해서 실제 수원 수투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강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합 강좌를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완성반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갑자기 파격적인,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지 않고 파격적인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을 정확하게 알고 수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수능 전문가로서 작년에 나왔던 수능에 대한 예시 문항도 역시 분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예시 문항에 대한 공통 과목의 분석 결과인데, 실제로 보시면 아까 공통 과목에 대한 배점이 74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문항수는 22문항입니다. 그럼 보면 수학 1은 11문항, 수학 2 11문항, 문항수가 공평하게 나뉘어져 있고, 자, 37점, 37점에서 배점도 공평하게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 과목 간 안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듯이 수열 단원에 대한 배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문항에 대한 문항수 차이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4점 문항이 여긴 한 문제 한 문제, 근데 수열 문항에서는, 수열 단원에서만 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투 같은 경우에는 그 편차가 훨씬 더 셉니다. 자, 미분에서 18점이나 할애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고난도 문항이 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 조금 더 비중이 큰, 그리고 조금 더 고난도 문항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단원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먼저 수업을 해줌으로써 내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현장에서 또 역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미분보다 적분이 조금 더 쉬운데 적분을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의 수나 확률보다 통계가 쉬운데 통계를 더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수원수투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 확통 이러한 부분들을 훨씬 더 심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또 수열 같은 경우에도 수열의 맨 마지막에 있는 수열의 그 수학적 귀납법 단원을 또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다 그 과목의 맨 마지막에 깔려 있다, 그 과목의 마지막에 깔려 있다, 혹은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다. 그럼 얘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늦게 배우는 녀석일수록 내가 접촉 시간이 작기 때문에 수능 때까지 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단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훈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수능에 맞는 커리큘럼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녹여서 우리는 커리큘럼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능 완성, 기출 완성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개념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개념 완성반은 이러한 내용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개념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면 여전히 본인 수준에 맞지 않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 진행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6평 이후부터는 테마별 수업이 진행이 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완성반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녹인 커리큘럼으로 같이 진행이 돼서 수열 파트 그리고 미분 파트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많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러한 결과물들을 녹인 커리큘럼으로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바뀐 수능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예시 문항들까지도 정확하게, 예비 수능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녹인 커리큘럼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수업적인 부분이나 자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등급을 당연히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 향상 노하우다라고 했을 때 이민매스만의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별 반구성,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는 본인 성적대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학생들한테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희는 지금 강북청솔 재수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3등급이라고 해서 똑같은 3등급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3등급이지만 수학 1은 잘하고 수학 2는 잘 못하고, 어떤 학생은 반대로 수학 2는 잘하고 수학 1은 못하고, 혹은 수학 2 안에서도 어떤 친구는 미분을 잘하고 적분을 못하고, 어떤 친구는 적분을 잘하고 뭐 함수극한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등급도 똑같은 3등급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과목별, 단원별로 정밀하게 이 학생들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청소학원 원장님과 제가 같이 기획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와 청소학원 재수반 수학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제작을 한 진단 키트를 지금 재수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키트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진 수업과 훈련이 진행되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레벨별 반구성 안에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레벨을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레벨별 과제물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고3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해져 있는, 주어진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년 후의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교재, TMI라고 해서 데일리 교재를 같이 제공을 해줄 건데, 이 데일리 교재는 학생들한테 쉬는 시간 10분들을 이용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기에 맞춰진 데일리 교재가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산술적으로 하루에 12문항씩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까지 합쳐서 하루에 12문항씩을 매일매일 쉬는 시간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12문항 너무 적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모이면 60문항이 되고요. 수능까지 40주가 남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능 때까지 2,400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 10분들을 내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수능 때까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2,400문항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한 데일리 교재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도 철저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전 감각을 위해서 위클리 모의고사라고 해서 매주 그 시즌에 맞는 3월 모의고사 대비로 3월 진도에 맞게, 4월 모의고사 대비로 4월 진도에 맞게,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대비로 6월 평가원에 걸맞게 다 제작을 해서 매주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6평, 9평이 끝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녹인 모의고사가 다시 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카페를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이 두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교의 힘을 많이 빌리지 않고, 그렇다고 조교가 없는 건 아니죠. 조교는 플러스 알파로 가고 선생님 두 분이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직접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합 강좌를 기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다 촬영을 해서 카페에 같이 올려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강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형태들로 단과를 구성해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활용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수준별 자료 및 해설을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카페에다가 주말 수업을 듣다 보면 평일날에는 질문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다가 질문 게시판을 운영을 해서 평일날에도 자유롭게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바로바로 답변을 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평일 질문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먹고 카페 주소를 못 올렸는데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고요.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셔서
이뮨수학 혹은 이뮨매스를 검색해 보시면 카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강의도 올라가 있고 자료도 올라와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변화된 수능의 분석 결과 그리고 예비 수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녹인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믿고 착실하게 잘 따라오시면서 이러한 관리 프로그램들 안에서 잘 믿고 수능 때까지 가신다라고 하면 분명컨대 11월에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더 와서 질문을 하시거나 학원으로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북청소학원 수학과 팀장 임용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청소학원에서 고3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송동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2달 전까지도 대치동에서 주로 이과 학생들 고3 재수생을 담당해오던 그런 강사였는데 이번 기회에 강북청소학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또 새로운 고3 학생들과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3 부모님들은 이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정보도 많이 주변에서 들으실 텐데 저는 오늘 안 그래도 많은 정보에 더 혼란을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짧게 그리고 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하신 점은 이런 것들이죠. 수학에서 또는 국어에서 성실 과목이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고를까요? 그리고 올해 수시 정시에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3학년 내신은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중요한 파트를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주로 이 앞부분 2개는 다른 곳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신, 3학년 내신이 뭔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과목 어떻게 고르죠? 자, 수학은 잘 아시다시피 이과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기하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에서 수능에서의 유불리는 없다입니다. 자, 결론은 수능에서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 3학년 때 내신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대비를 한다거나 또는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적분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그 양쪽을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미적 선택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플러스 재수생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작년 수능에는 기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적분 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래서 2022 수능에서는 미적분의 선택자가 압도적으로 기하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기하를 선택하면 손해를 보느냐? 아닙니다. 기하를 본다고 손해를 보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분의 장점 같은 것들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하를 상대적으로 미적분보다 더 잘한다면 표준 점수를 더 높게 받기 위해서는 기하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수시 정시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 작년과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작년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역시 약대 티오입니다. 약대가 신설됐죠. 그래서 약대 티오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상위권 공대들의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수능을 잘 치면 그 성적에 맞는 곳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떨어질 거니까 전략을 수정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무조건 시험을 잘 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약대가 이제 새로 생기게 되면서 장수생들도 어차피 유입되거든요. 장수생들도 유입되다 보니까 20대 후반이나 뭐 이런 직장인들도 갑자기 수능에 뛰어들고 재수도 뛰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수능 이제 커트라인은 생각보다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죠. 수시에서는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는 거. 그래서 적성고사 폐지되는 부분이 수리 논술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가천대 같은 대표적인 학교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리 논술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그 학교가 조금씩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작년과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기존의 교과 과정과 큰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성적을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교과 과정, 가장 적당한 학교에 지원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것은 수시든 정시는 수능을 잘 쳐야 되고 수시는 교과, 즉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능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을 테니까 저는 3학년 내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학년 내신 뭐가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3학년 1학기에는 가장 중요한 책인 바로 이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전국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이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와 1학년, 2학년 때와 가장 다른 게 뭘까?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1학년, 2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작년 그 학교의 기출을 참고하는 게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같은 선생님이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3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출 문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작년 기출 문제는 작년 수능 특강으로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 특강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이 수능 특강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등급을 가리는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학생들이 어차피 저걸 다 풀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 성적, 우리 아이 성적이 더 오르지 못하겠죠? 다 비슷하게 그대로 가겠죠? 2학년 때 성적 그대로. 그렇게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전교 1등 친구 제외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타임입니다. 자, 그러면 입체적 활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평면적 활용이라고 하면 앞쪽부터 쭉 풀어나가는 걸 뜻해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능 특강이 입체적 활용이라 하면 수능 특강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제, 유제, 레벨 1, 2, 3 그리고 기출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레벨의 문제와 가장 어려운 레벨의 문제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레벨 1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레벨 2, 3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놓치고 무작정 앞에서부터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런 거를 옆에서 컨트롤 해주는 게 저희 강사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특강의 전 문항을 주관식화 플러스 단원 문화 테스트가 뭐냐면요. 수능 특강을 1회독으로 마무리 짓는 학생은 없습니다. 내신 대비할 때 당연히 2회독, 3회독 오답까지 정리를 하는데 그때 오답 정리를 할 때 완전 새로운 문항을 푼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이 눈에 익어있다 보니까 객관식인 경우에 그냥 슬쩍 답을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단원도 구별을 안 하도록 여러 단원의 문제를 섞어서 전 문항을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적당한 문제수를 잡아서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에 테스트를 본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다른 형식으로 대비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능 특강 변형 문제.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특강을 그냥 쭉 푸는 게 다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변형해서 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내신 선생님이 계시고 핵심 개념은 그대로 둔 채로 나머지를 다 바꿔서 내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변형 문제를 접해 놓는 것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비법이 되겠죠. 이런 연습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치러질 3월, 4월 모의고사도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께 여쭤보면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필요하다면 이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그 역시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게 바로 3학년 내신의 전국 공통 대비입니다. 1, 2학년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뭔가 출제 경향이 다 다르겠지만 고3이라고 하면 전국 모든 학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다만 그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의 내신 대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낌오시죠. 자, 그럼 마지막에 오른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약간 좀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여기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타학교 기출을 실시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학교 거 작년 기출도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 기출이 뭐가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죠?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 실시간이라는 게 바로 올해 친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해 친 시험. 자, 우리 자녀의 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험을 치지 않는 이상 전국에 반드시 우리 학교보다 먼저 치는 시험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입수를 한 다음에 전체 타이핑을 쳐서 편집을 해서 그걸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 이 수능 특강을 가지고 다른 좋은 학교들, 다른 지방, 강남 지역일 수도 있고 뭐 분당 지역일 수도 있고 목동 지역일 수도 있고 중계 근처 다른 학교일 수도 있겠죠. 그런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했나를 보면 이게 가장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교사들이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한 거니까 그거를 풀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는 것에는 약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유명 자사고들, 그 다음에 뭐 강남 지역이나 뭐 대치 지역이나 아니면 중계, 목동 이런 지역의 핵심 학교들의 시험지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야 돼요. 시간이 없거든요. 입수한 시험지를 빠르게 타이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대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3 내신 대비라는 어떤 특수성을 인식을 하셔야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강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어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2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1대1 클리닉 수업을 개설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고3 학생들 중에서 약간 성적이 약간 과목별로 또는 단원별로 편차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대형 강의를 보냈더니 질문을 너무 못하고 돌아오더라. 이런 불만이 있으셨던 학부모님들은 저희 이제 제가 오늘 개설한 1대1 수업반이 있어요. 정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6명에서 8명의 정원을 두고 그 안에서 개별 진도와 개별 과제, 개별 자료가 나가고 각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당장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수업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상담을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준비된 내용들 여기까지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선택 과목 고르는 방법, 수시 정시 주의할 점, 3학년 내신 대비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강북청소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홍동희입니다. 감사합니다.